최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나노기술 제품이나 스마트 소재들은 가끔 물리법칙에 어긋나거나 물리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법칙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 물질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럼 서론은 끝내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폴리머 터미네이터. 이 물질은 독특한 자기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만약 이 폴리머를 칼로 절단한다면 몇 시간 후 이 물질은 저절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마다의 절단된 단면들이 스스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개의 절단된 부분을 이어붙여서 그대로 조금 기다리면 보세요. 나눠졌던 두 개의 조각이 완전히 이어져서 마치 폴리머가 처음부터 이 상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외부의 충격에 노출시킨 뒤 스스로 회복하는 플라스틱도 개발했는데요. 실험 중 97%의 플라스틱이 스스로 복원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이 97%의 사례에서는 훼손된 원자들의 결합이 다시 복원된 것이죠. 이것은 폴리머에 포함된 방향족 황화물이 상온에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갈륨. 이것은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갈륨은 상온에서 액체의 형태를 띠는 4개의 금속물질 중 하나입니다. 다른 3가지는 수은, 루비듐, 세슘인데 이들은 온도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륨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은색의 금속으로 겨우 29도의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만약 갈륨을 손에 쥔다면 손 안에서 바로 녹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229도에서 끓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은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은의 끓는 점은 356도이고요. 하지만 수은과 달리 갈륨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륨은 주로 의료용 체온계에서 수은 대신에 사용됩니다. 또한 갈륨은 다른 금속과 조합하여 유리에 도포하면 놀랄 정도로 밝은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금속이 알려주는 사실은 주기율표에 있는 일반적인 원소라도 무척 희귀한 특성을 갖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타블랙. 여러분은 검은색에도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검은색은 무척 어둡지만 또 어떤 검은색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흑이라는 것은 물체가 얼마만큼 빛을 흡수하고 또 얼마만큼 빛을 반사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흡수하는 빛이 많아지면 표면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블랙홀은 빛을 1%도 반사하지 않는 우주에서 유일한 물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반타블랙이 등장한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하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반타블랙은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검은 점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검은색들과는 다릅니다. 이 소재는 상당히 밀도 있게 짜여진 나노튜브로 되어 있어 가시광의 99.96%를 흡수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반타블랙 2.0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더욱 많은 빛을 흡수하여 더 어둡게 보인다고 합니다. 라인X. 스마트 소재와 양철 깡통,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자들은 라인X라는 소재를 발명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코팅을 하게 되면 그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도료입니다. 이 물질은 물체의 표면과 결합하여 플라스틱의 두꺼운 층을 형성하는 긴 폴리머를 만듭니다. 라인X는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지만
충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다른 물건의 표면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구성을 만들어주는 이 도료의 능력은 이 영상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플라스틱 컵을 라인엑스로 코팅합니다. 그러자 이 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페인트로 알을 코팅한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겠죠? 라인엑스의 용도는 실로 무한합니다. 파손, 균열, 흠집 등에서 지켜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슈퍼 관행각 루비듐. 자, 다음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물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힘은 가속도의 물체의 질량을 곱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이 힘이 어떤 것에 가해진다면 그것은 생각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문을 앞에서 밀게 되면 문은 바로 앞으로 열리게 되고 뒤쪽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루비듐을 절대 영도에서 냉각하여 만들어진 슈퍼 관행각 루비듐은 이 법칙에 어긋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음성 질량을 가진 물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힘을 가하면 기대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은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기계적 성질의 물질입니다. 즉, 움푹 패인 곳에 넣을 수 있고 그곳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다시 굳어지게 됩니다. 하이드로젤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를 상처에 주입하고 나중에 이곳에 약물을 주사합니다. 하이드로젤은 긴 폴리머로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DNA를 통해서도 하이드로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암성 종양에서는 제거된 암세포가 조직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드로젤은 빈 공간을 채워서 그 공간의 모양으로 고정되고 그 뒤에 항암제가 그곳을 통해 주입되는 것입니다.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는 이번에 소개하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는 유명한 과학자가 아닌 영국의 지게차 운전수이자 미용사이기도 한 모리스 워드라는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고온에서 어떤 물체든지 보호할 수 있는 굉장한 소재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참고로 이 소재는 1만 번의 열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실제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워드는 집에서 이 소재를 만들었는데 한동안 자신의 미용실에서 쓰다가 다른 곳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대형 화학회사에 자신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1970년대 BBC 방송의 과학 프로그램인 미래의 세계에 초청되어 그곳에서 5분 동안 1500도의 온도에서 스타라이트에 감싸인 달걀을 달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래 껍질을 깨보니 안의 내용은 날것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워드는 많은 주목을 받으며 나사의 대변인마저 이 소재는 위조가 아닌 진품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신중한 검증을 통해 지금 이 소재가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워드는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추구해오는 세상의 평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타라이트는 핵폭발도 막을 수 있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워드가 이 소재에 대한 권리 양도에 합의를 했더라면 말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 발명가는 사망하였고 오늘날에도 그의 발명품의 운명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다루지 못한 비슷한 소재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